핫쌤입니다. 코레일 NCS 샘플 문항 풀이 이번에는 자료 해석입니다. 어제 공개된 문제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보기 진술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죠. 자, 이 문제 과연 풀 수 있을까? 풀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1분이란 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면 풀 수 있을까? 이 물음에는 약간 멈칫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이 문제 만나면 풀지 아니면 버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나는 평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길고 복잡한 정보를 주고 있더라도 1분이나 시간 안에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 대신에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계산을 하지 않고 눈으로 푸는 그 기법을 익히면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나와 협업하고 있는 우리 필쌤이 이 문제 풀이 동영상을 올렸죠. 필쌤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수식을 만들어서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방식이죠. 즉 정석풀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이와 같은 수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경우 과연 1분이란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푸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분 역시 계산 방식으로 답을 찾더군요. 자, 우리는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필셈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1분이란 시간을 지키기 힘들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는 자료해석 문제 풀이 프로세스 첫 번째 제목을 읽고 두 번째 단위 확인하고 세 번째 보기 또는 선택지 진술 특징을 파악하는 거죠. 자, ABC 특징을 파악해 보니까 A 2.2배, B 1.7배, C 1.9배. 그래서 배수 단위로 계산하러 가기 때문에 계산형 진술입니다. 자, 이처럼 전체 계산형 진술이면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A를 보겠습니다. 자, 2019년 상위 1% 인원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자료 1을 봐야 되죠. 2010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그러면 결국 2010년 160, 2019년 354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 건데 354의 값이 160에 2.2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살피면 되죠. 160에 2배는 320이죠. 16의 2배는 32. 그래서 352의 값과 354의 값을 서로 비교하면 거의 근사치죠. 그러면 맞습니다. B. 2019년 한국 가계 전체 금융자산은 2010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 1을 봐야 되겠죠. 자, 2010년 대비, 2019년 대비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A는 Y분의 X라는 공식 가지고 봐야 하죠. 자, 2010년 0.53은 전체 모르는 값 분의 1100이죠. 다음 2019년은 0.58 이것은 전체 모르는 값 분의 2100이죠. 그래서 모르는 값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자리 바꾸면 하면 되는데 이 방식이 바로 계산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 명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거죠. 어쨌든 출제자는 한 문제 풀이에 드는 평균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면 학생들이 이 지문을 읽고 생각하는 데 드는 물리적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출제자는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반대로 지문은 짧고 내용은 간단하다 그러면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을 지키게끔 만들기 때문에 답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죠. 이것을 문제풀이에 그대로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공학계통의 전공시험이라면 계산기 사용을 허락해야 되겠죠. 그러나 NCS 시험에는 계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서울교통공사 출제회사가 밝힌 출제 기준입니다. 이것을 확대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출제한다. 계산기 사용 불가라 그러죠. 이와 같은 출제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개발하는데 앞에서 봤듯이 이와 같은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문제 풀이 시도하면 시간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계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내가 자꾸만 보여주죠. 25 빼기 7은 얼마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할까?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하죠.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용어는 평균이죠. 평균은 무엇을 뜻할까? 중심도는 평평하게 맞추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자가 이렇게 거의 책에 적어놓고 있더군요. 중심도는 평평하게 맞추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 시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맞추고 이렇게 내려가실 때는 역시 이렇게 평평하게 맞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내리고 이것은 올리면 되겠죠. 반대로 이것은 올리고 이것은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과 수평을 평평하게 맞추는 거죠. 이 개념을 문제풀이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의 속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문을 보세요.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역시 학자의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주고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학자의 설명에 따라서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 놈 70을 평균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평균과 평균의 속성을 이 문제 비번 진술 판단에 응용하는 겁니다. 자, 2010년, 2019년 이와 같은 데이터 값이 주어져 있죠. 앞에서 내가 설명했죠. 시수 게임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작은 놈과 큰 놈, 역시 큰 놈과 작은 놈 이렇게 교차시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평균은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 즉, 이 데이터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수평을 맞춘다면 어디쯤에 해당될까? 이것을 머릿속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출제자는 암묵적으로 1.7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빨리 눈치채면 됩니다. 실제 검사를 해볼게요. 자, 3, 21, 58, 11 이렇게 서로 곱해서 전체 값을 비교하면 1.744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필쌤이 풀었던 방식에 따른 계산값 동일하죠. 그래서 출제자 계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니? 하고 이렇게 문제를 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A도 옳고 B도 옳기 때문에 A, B가 들어간 거 5번 답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죠. 또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보기 때문에 풀이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받으면서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 비용 최소, 그 효과 최대,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따른 학습법이죠. 공부도 경제활동의 하나입니다. 화이팅하십시오.